1969년이라고 합니다. 한강이라면 최고의 아파트, 동인시형 아파트가 이제 2020년 내년 초에 이제 이곳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뭔가 자꾸 없어진다는 게 왜 이렇게 아쉬운지, 내 나이 때문인가? 아버지 모자 웃으는 멋지네. 두 분 모자 같은 데서 샀어요? 그 동생인데 누가 동생인데요? 뭐가 모르나 이거 80대고 이거는 70대고 아버지는 요 하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뭐 산지 한 태어날 때부터 샀지. 여기 아파트요? 그래서 저 60년대 아파트인데 여기가 초창기에 이게 때되면 건물 지었거든요. 우리가 안에 내부 수리 다 해가 20년 상업으로 갚았다 가요. 서로 들어갈게가 심지봉기 저거 저 오세로 말하면 시청 심지어 컴퓨터 심청. 그 옛날 우리 내가 그 옛날에 흑백펜 때 이렇게 뽑는 거 이거. 이거 손으로 이거 뽑는 거. 근데 이게 내년에 이제 재건축한다고. 재건축 좀 기분이 어떠세요? 뭐 기분은 뭐 50년 만인데 뭐다 썩은 거 이제 이거 근데 그동안 왜 딴 데로 이사 가시고? 이제 운동하기도 좋고, 운동하기 좋고. 요 교통도 좋고, 요 뭐 사방 팔방 확 있잖아요. 이자 가도 교통 좋고, 이자 가도 그것도 타기 좋고. 여가 금사라기 땅이라 솔직히. 근데 저는 저희 안 살아봐가 잘 모르겠는데 사라진다 하니까네. 솔직히 말로 이거 빨리 벌써 지어야 되는데 이제 질러가니 뭐 이거 저 새 아파트 참 살아봐야 안 되겠어요. 새 아파트를 한번 살아봐야 된다. 그럼 이거 두 분은 그러면 이번에 다시 지으면 다시 또 계속 여기 계실 거고? 이거 지금 계속 있어야지. 계속 있고요. 그동안 사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여 전부 다 관자초이라요. 이거 뿌리장. 이게 옛날에 이거 이거 전부 다 이게 기억에 나와. 이송. 저 학구방 솔직말로 학구방 기도하고 기는 학구방에서 다디 이런 붙어서 참말로 그 없이 살았어. 그때 그걸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게 아파트를 질 때 그때는 이제 이 아파트를 가니까 이래 진하게 이래 인기 있었지. 저도 신문을 보니까네 한강 이남의 최고의 아파트로 돼 있더라고요. 69년 때 그동안 울고 웃고 뭐 그랬던 장소네. 그래서 여가 안돼 여는 안돼 가기 싫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 숟가락 다 알겠네. 숟가락 몇 개고 젓가락 몇 개 있는지. 그렇지. 어느 집엔 여긴 또 판당도 했어. 자돈. 지금 뭐 호적을 다 깨고 계시네. 학교 이거 저하고 딱 할게. 그 판당했기 때문에 어느 집엔 뭐. 잠깐만. 근데 아버지가 여 제일 어른입니까? 요 중에는 어른하고 요또 있다. 요는 어른. 서로 된다. 매일 만나도 할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지. 오늘 밥 먹으러 간다고. 오늘 밥 먹으러 가시다. 서울 짜들 올라가. 누가 온다 했어요? 할머니는 서울, 부산, 88인데. 울진. 내 저기 봐. 와요. 허연 놈이 빠진 거 찍어봐라. 저기 봐라. 찍지 마라. 내가 갈아줄게. 와, 어연기 싫어요? 예? 왜? 모르고 허연 씨 빠진 거 누른 거 찍으면. 뭐 나도 나중 되면 그래 할 낀데. 여기서 몇 년 사셨는데? 여기 한 20년 다 됐지 싶어. 이것도 나는 삼청이거든. 네. 큰 손자 앞으로 집도 사나가. 큰 손자 결혼하면 살림집 하려고 집에만 사나. 또 주려고? 나는 너무 마음 좋도록 하지. 내기 가서만 가지. 나는 너무 얻으려고 얻어먹으려고 눈 뜨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 혼자 계세요? 예. 그럼 아프면 서럽잖아. 아이고 이놈 딸들이 먼 데서 울진서 오지 부산서 오지 막 서울서 오지 짜들어 와가 산 난리 딱 하고 이들이 둘은 일하러 댕기 나 밤을 하면서 왔다 가고. 자제분이 몇 분입니까? 아들 둘, 딸 다섯. 잠깐만. 아이고야. 7을 낳았단 말입니까? 예. 그대로 다 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주 그대로. 그러면 이제 재개발 들어가갖고 대로 지어 올릴 뿐만 다시 지면은 마지막에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살면 되지. 그걸 와 또 줄락합니까? 안 가. 안 태서 안 돼. 작은 아들은 또 작은 며느리 저기 집으로 오라 하네. 저거는 또 35. 근데 그러고 보면 다 효자효녀네. 예, 모두 뭐 그러고 삽니다. 사는 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신천 아파트 있으면 아직 잘 잡수고 각부 밤에 돌아가 싶어요. 언제 돌아가? 68에. 그 어머니는 할아버지 안 보고 싶은겨? 보지게는 뭘 보자봐. 왜? 늙어 빠진 게. 보고 좋고 나는 이런 거 없어. 나 그래도 뭐 새 집 들어오면은 그 할아버지 생각 날 것 같은구만. 아이고, 잘 갔다 싶어. 둘이나 영장 둘이나 이렇게 바로 그 있으면
자식들게 우야겠노. 오직 자식 걱정이구나. 야, 자식들이 애미고 내 혼자서도 양가른가 싶은데 여기 가야 애를 안 믿지. 아프면 와가면 막 애름인데 막. 아, 아들 딸들이 고생할까 먼 데서 봐. 와가 아이고. 살 날리다 갔다. 어머니 이렇게 뵈니까 예? 막 나를 점지해준 삼신할매. 저는 내 하나 물어보고 싶다 그뭐 내가 장가를 못 갔거든. 어머니 입장에서 보기 내 장가 가겠는겨 이 생에. 보러 간다. 장가한 사람 어딨나? 이제 여기 있잖아요. 딸 있으면 하나 대분 주겠다. 진짜요? 이래 잘났는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네. 일기 나가지고 알라줄까? 동인시장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이거 올라갈 방법이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 점점 올라오니까 그 1동과 2동 사이 풍광이 막 보이네. 야, 저 집은 나갔네, 벌써. 어떤 집은 현대식 샤시로 창틀을 바꿨지만 어떤 집은 옛날 나무 창틀 그대로 있는 집도 있네. 동인시장 아파트가 왜 이 층층 올라갈 때마다 계단이나 다른 그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 이 길을 만들어 놨냐면요.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탄 리어카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2장씩 이렇게 꼭 짚고 뭐 이러 올라가면 4장밖에 못 들고 올라가는데 리어카에 하면은 한꺼번에 4층까지 연탄을 배달할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전에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리고 복도로 막 가시길래 사시는 분 가시볼 때만 친정 오는 거라고. 예. 친정이에요. 우린 여기서 컸어요. 예. 어릴 우리 때부터? 막내하고 동생은 여기서 나고 컸죠. 아, 그러면은 출신 학교가 동인초등학교. 오케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든 들어가거든 여기 옆집마다 다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있었죠. 한 집 끝나 한 집 다 친구고 동생이고 동생 친구들이고 우리 친구고 다 있었어요. 그럼 아침에 요 아파트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한꺼번에 다 동인초등학교 싹 가쁘는 거네. 예, 그렇죠. 뭐하고 놀았어요, 여기서는 복도에서? 이게 다 놀이터예요. 여기서 절로 막 저기 있죠 가운데 저 위에 올라가가 다다다다 탁 뛰내리고. 위험하잖아. 그때는 어릴 때 별로 높게 생각도 안 그때는 했죠. 여 아들이 많아갖고 도인 초등학교 밑에서 5반, 지금은 5점 저래 반 생겼는데 있었잖아요. 주차장도 그때는 없었거든요. 네. 예, 전부 다 흙이었어.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뭡니까? 제일 친한 친구 영숙이요. 영숙이 봐요? 못 봐요. 이야기합시다. 찾아봅시다. 영숙아, 네 누군지 알겠지? 얼굴만 봐도 알기다. 여 오면 언제든지 네 맨날 우리 집 작은 방 창문에 와가 내 몰래 부르고 했잖아. 그 집에 그냥 산다 엄마가. 그러니까 내 보고 싶으면 열로 찾아와가 엄마한테 전화해달라 해라. 알았지? 꼭 연락해래. 꼭 보자. 영숙이가 안주 살았기는 살았구나. 어디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뭐 영숙이 있지. 제가 듣기로는 네. 뭐 이 아파트 내년에 없어진다며. 그래 떠난다 그래 나는 안 떠나면 좋겠네. 왜요? 여기서 그냥 죽고 싶대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내 안 집이라고 죽겠어. 여기서 죽어야 되지. 인지는 내 집도 없잖아. 평생을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인데 응, 없어지니까. 난 딴 데 가서 뭐 돈 있어서 집을 구하더라도 뭔 사? 그냥 뭐 엄마 말 때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안 뜯기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딸 되게 참하시잖아요. 이 참한 게 엄마 닮아가 그렇네. 엄마 안 닮았어. 아니 엄마가 되게 고우세네. 안 고봤어. 호박인데. 옛날에 우리 영감이 날 동촌 호박밭에 갖다 놔못 찾는다 걔는. 동천 호박밭에 호박 밭에 갖다 놔못 이 찾는다. 경상도 말로 네, 못 넣었다고. 아버님 호강에 받치는 소리다. 우리 영감이 잘났거든요. 우리 아버지 진짜 영국 신사라. 배로가. 아, 영국에 안 가봤지만 영국 신사고. 아이고 그래요. 아버지는 그래 언제 어? 잘- 돌아가신 지 지금 17년. 아버지 언제 보고 싶어요 항상?
날 굽고 내가 안 좋을 때는 아버지가 특히나 보고 싶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인시장 아파트 이렇게 들어서면 응. 그러면 아버지 저쪽에서 오면 우리 여사 이래 오면은 아빠 하고 막 부르고 졌어요. 아버지는 뭐라 하는데요? 이제 오나. 한 번쯤 그래 다시 듣고 싶겠네. 응.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들었을 때마다 생각나지. 응.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돌다가 저 끝에서 누가 어떤 꼬마가 아빠 이렇게 보면은 이래 돌아보게 된다니까요. 응, 한 번씩. 응. 아빠 자꾸 보고 싶다. 요즘 들어서도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지 아빠는 내 안 보고 싶나? 우리들한테 친구 같은 아빠였는데 다시 생각나고 날 비 오고 눈 오면 생각나고 엄마한테 올 때마다 아빠 생각난다. 아빠 보고 싶다. 옛날 생각나고 거기서는 아빠 술 조금만 마시고 건강하세요. 내 가면 그때 보시다. 안녕. 우리 친구는 어떤 직업 갖고 싶어요? 저 유튜버 크리에이터요. 이렇게 카메라 찍어보고 싶어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섬마을 아이들의 본격 진로 찾기 프로젝트 미디어로 다 함께 단풍만큼 캠퍼스의 낭만도 깊게 물들어가는 전남대학교. 반짝이는 가을 햇살 사이로 노란 버스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대학생이라기엔 많이 어려 보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신안 장성도에 왔어요. 진로 체험하러 지난 10월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전남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장산도 미디어 캠프. 전남대 학생들과 장산중학교 학생들이 1대1 멘토단을 구성해 영상도 만들고 진로 상담도 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상의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했답니다. 이래요. 고등학교 끝나면 들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 들리는데요? 가보시면 알아요. 알고 보니 오늘은 2박 3일의 짧은 시간 동안 3편의 작품을 완성한 아이들. 이 정도면 꽤 훌륭하지 않나요? 도시 아이들에 비해 미디어의 혜택은 물론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도 적은 장산중학교 아이들에게 미디어 캠프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광주를 찾아 본격 진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진로 체험 나오는 때 이제 그걸 광주로 선택을 해서 여기와 이제 후속 활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산도에는 중학교까지밖에 없어 진학과 대학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다양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나 대학 생활 궁금증이 조금 풀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영상 제작을 학생들이 직접 하는 그 연구실을 가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장비도 어떤 게 구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미디어 캠프 갔을 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부인인데 진짜 거리감 없이 먼저 다가와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알고 있는 선에서 전남대학교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멘토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영상 제작, 광고 제작, 그리고 라디오 제작, 그리고 보도 사진이라고 이렇게 4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을 이제 통해서 자기가 어떤 연구회나 소모임에 들어갈지를 정하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가 멘토 영상 제작을 형 언니들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와닿는 대학 생활. 5년쯤 후에는 장산도 아이들도 멘티가 아닌 멘토가 되어 있겠죠? 이번에는 조별로 캠퍼스를 둘러보는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4개의 미션을 완수한 다음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요.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건물 앞에서 사진 찍기,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 진학해야 하는 학과의 건물 앞에서 사진 찍기 등 캠퍼스 곳곳을 돌아보며 미션을 수행합니다. 여기 돌아보니까 장래 선택에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확실히 장산도 안에 있는 것보다는 더 좋고 진로 선택에도 많이 도움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루만큼은 나도 대학생. 지금은 진로 체험이지만 머지않아 캠퍼스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오늘은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찾았는데요. 센터의 역할과 미디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체험이 이어집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디어 뭐가 있죠? 네, 오늘은 방송 콘텐츠 제작을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자, 카메라 감독, 아나운서 등을 직접 아이들이 장비라든지 시설을 활용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 우리 아이들의 장래 희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 보다가 유튜버들이 콘텐츠 같은 걸 많이 찍으니까 그게 재밌어 보여서 관심이 생겼어요. 약간 브이로그나 먹방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큰 제약 없이 도전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1인 미디어에 대한 도전 의지도 크다는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캠프와 강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뭐든지 꿈꿀 수 있고 뭐든지 도전해볼 수 있는 시기. 이 시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이겠죠?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닌 마이크 앞에 앉은 아이들.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장산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김혜스더입니다. 직접 진행도 해보고 사연도 읽으며 일일 DJ가 되어봅니다. 오늘 계기로 크리에이터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고 나중에라도 더 배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 가서 만약에 다른 촬영을 한다면 긴장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작은 섬에 살지만 꿈만은 큰 장산도 아이들. 5년, 10년 후의 모습 기대할게. 화이팅!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나오는 쌀뜨물 어떻게들 쓰고 계세요? 그동안 그냥 버리셨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날씨 좋은 어느 날 똑주부와 시어머니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 아우 어째 배가 고프지. 아가 12시가 넘었다. 우리 뭐 맛있는 거 오늘 점심 때 먹을까? 그럴까요 어머니? 그럼 먼저 쌀부터 씻어서 안 칠게요. 아가 쌀뜨물 버리지 말아라. 어머니 그 쌀뜨물 가지고 뭐 하시게요? 아우 쟤는 아무것도 몰라. 헛똑똑이요. 쌀뜨물을 얼마나 응용하게 쓸 때가 많은데 안 그래요 선생님? 네, 쌀뜨물 활용법 제가 아주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쌀뜨물 활용법을 알려주실 살림 전문가 정상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요 쌀뜨물이 알뜰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데 말이죠. 과연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그동안은 쌀 바락바락 씻어서 그냥 버리기 바빴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득 모아봤어요. 네.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씻으시는 물은 농약이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쌀 씻은 물은 버리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씻은 물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네네. 네, 근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고 미세먼지가 되게 심해졌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그 두꺼운 옷을 매번 세척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이 쌀뜨물을 이용해서 그 미세먼지를 없애는 용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쌀뜨물 활용법 첫 번째는 바로 외출복 먼지 제거. 분무기에 쌀뜨물 1컵과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용액을 부드러운 천에 적셔서 외출복의 먼지를 닦아내면 깨끗하게 잘 닦인다네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주면 끝. 어머나 먼지가 다 어디로 갔대요? 쌀뜨물 속에는 전분이 들어있어서 이 전분은 천연의 폴리마로서 그물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나
먼지 같은 것들을 그물망 속에 끌어들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세제로서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쌀뜨물을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 사용하게 되면 세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물의 오염을 줄이고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쌀뜨물과 소주를 이용해서 이 창문과 창틀을 닦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 이번에는 소주예요? 네. 쌀뜨물 활용법 두 번째, 창문 먼지 제거. 분무기에 쌀뜨물과 소주를 1:1 비율로 넣고 잘 섞어줍니다. 쌀뜨물과 소주를 섞은 용액을 창문에 뿌린 후에 천이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한 방향으로 닦아주세요. 이 용액은 찌든 때가 쌓인 창틀 먼지 제거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자, 한번 보세요. 어때요? 속이 다 시원하죠? 이렇게 쌀뜨물과 소주를 이용해서 창문과 창틀을 닦으니까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죠. 그냥 뽀득하니 좀 묵은 때까지 싹 빼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은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했지만 못 씻는 양말이나 신문지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닦아내도 괜찮아요. 이번엔 가전제품 청소를 해볼까요? 쌀뜨물과 소주를 1:1의 비율로 섞어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돌려줍니다. 힘이 폴폴 나는 용액을 천에 적셔서 닦아주면 그동안 쌓인 기름기 안녕. 네, 이번에는 쌀뜨물을 가지고 빨래를 해볼 거예요. 아우, 빨래까지 해준다고요? 네, 빨래를 할 건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극세사 이불을 많이 덮으시잖아요. 그것만큼 따뜻한 이불이 어딨어요? 네, 근데 그 극세사에 있는 먼지를 이걸로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따뜻하지만 먼지도 끼기 쉬운 극세사 이불. 세탁기에 돌리기 전에 애벌 빨래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물과 쌀뜨물을 20:1의 비율로 넣고 이불을 담궈줍니다. 따뜻한 물로 한 40도 정도 되는 그런 따뜻한 물을 받으시고 거기에 이제 쌀뜨물은 한 20분의 1 정도 그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극세사 이불을 넣으신 다음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호스로 돌리시면 돼요. 애매한다 그거 아니? 뭐요, 언니? 이 쌀뜨물 가지고 된장찌개도 하고 청국장도 끓이는 거 텁텁하니 맛있어 구수하니. 어머 세상에 그 맛은 몰랐네요. 그래?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또 있는데? 이 쌀뜨물이 또 뭐래요? 생선 비린내를 잡아준다니까. 에이 이게 뭐라고 비린내를 잡아요. 생기고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어찌 그렇게 그냥 바보스럽을까. 여태까지 그것도 몰라. 고등어나 꽁치 같은 비린내가 심한 생선을 해동시키거나 요리하기 전에 이렇게 쌀뜨물에 담가두면 비린내도 잡고 살도 연해진다고 하네요. 네, 쌀뜨물을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에 담궈두면 비린내가 효과적으로 제거되는데요. 이것은 역시 쌀뜨물 속에 들어있는 전분이 냄새 성분을 흡착하기 때문입니다. 또 밑간을 한 고등어 같은 경우 간이 너무 짤 경우에 쌀뜨물 속에 한 30분 정도 담가두면 짠맛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잔맛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김밥 재료로 쓰고 간장에 졸이면 맛있는 반찬이 되는 우엉이나 연근을 삶을 때도 쌀뜨물을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특유의 아린 맛이 줄어든다는데요. 교수님, 정말이에요? 네, 우엉이나 감자, 토란에는 떫은 맛이나 쓴맛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삶을 때 쌀뜨물에서 삶게 되면은 쌀뜨물 속에 들어있는 전분이 그 같은 성분들을 잡아서 없애주고 또 한편으로는 전분들이 이 채소를 둘러싸서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갈변 없이 하얗게 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똑주부님 쌀뜨물 EM 발효액 활용법을 알고 계시나요? 네, 쌀뜨물 EM 발효액 활용법이라고요? 지금 알아보러 갑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구시민운동연합 대전지부 이규혜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에서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하다 보면 쌀뜨물이 계속 나오는데 이 쌀뜨물을 그냥 버리면 할수 오염의 주 원인이 됩니다. 가득 들어있는 영양분을 그냥 흘려버리면 그 안에 미생물들이 얘를 먹이로 생각하고 먹고 번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그대로 흘러서 뭐 이제 하천 오염이라든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녹조 현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 커다란 나한테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또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얘가. 친환경 살림에 도움을 준다는 EM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EM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미생물들의 어떤 집합체. 이 안에는 80에서 125가지 정도의 미생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쌀뜨물 EM 발효액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쌀뜨물과 EM 원액 그리고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설탕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먼저 요 쌀뜨물에다가 우리 설탕을 먼저 한번 넣고 살살 흔들어서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쌀뜨물 1.8리터에 약 20g의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때 설탕은 색깔에 상관없이 집에 있는 설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설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았으면 이제 소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금을 넣으실 때 반드시 천일염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잘 흔들어 주시고요. EM 원액은 1.8리터 기준에 30cc. EM 원액까지 넣어주면 끝.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키면 되는데요. 3, 4일에 한 번 가스를 빼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 글쎄, 이게 EM 용액이라는 건데 요거 하나면 우리 장풍이 피부가 그냥 매끌매끌해질 수 있대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귀한 걸 얻어왔대? 아유, 지금 제가 그냥 똑주반이에요. 배워왔다니까, 어머니. 아유, 그건 똑똑하네. 아유. 반려견 목욕에도 바로 쌀뜨물 EM 발효액을 활용하면 좋다는데요. 털의 윤기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네요. 이때 물과 쌀뜨물 발효액 비율은 100대1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아유, 깨끗하니 좋네. 털도 부들부들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보는 제가 다 그냥 속이 다 시원해요. 어머니. 어디서 그렇게 EM 그 좋은 거로 구해갖고 와가지고 그냥 장풍이가 호강을 하네. 그러게요, 어머니. 여러분, 쌀뜨물 왜 버리세요? 이렇게 구석구석 쓸 때가 많은데 이제부터 이 쌀뜨물 집안 구석구석에 활용해보세요. 쌀뜨물 최고. 어머니 또 쌀 수 있을까요? 아유, 다음에 이제. 알면 할수록 더 활용할 곳이 많은 쌀뜨물. 미세먼지도 잡고 기름때도 없애고 환경도 보호하고 쌀뜨물 이제 똑똑하게 활용해보세요. (1948년 10월) 이념 대립의 갈등 속에 불어온 피바람은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남겨진 유가족들은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70여 년, 누군가는 그날의 아픔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무심한 기억이 되었죠. 여순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이 노래가 희생자분들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유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항쟁이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남겨진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2019 여순항쟁 전국 창작가요제, 그 진중한 의미를 들여다봅니다. 2019 여순항쟁 전국 창작가요제가 열린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긴장된 분위기가 감돕니다. 지금 비 맺힌 하늘 갖다가 71년 동안을 날도 못 오고 지금 이제 버버리미끼로 살아왔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이런 창작 가요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시작된 여순항쟁. 진압까지 걸린 9일의 시간 동안 1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심한 시간만 흘러왔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이것을 역사 속의 일로 흘려보내지 않고 오늘의 일로 다시 되새기면서 노래를 만들어주셔서 참 그분들께 고맙고 이 여순에 대해서만 우리가 번듯한 노래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도 역시 우리가 여순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공론화하지 못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음악회는 또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참가한 16개의 팀의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7팀의 공연이 펼쳐지는 여순항쟁 전국 창작가요제. 본선 무대를 앞둔 참가자들의 리허설이 긴장감 속에 진행됐는데요. 어떤 무대를 준비할 때보다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리허설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내 옷을 붉게 물들며 쓰러진 여수에 기반을 둔 밴드 해상화는 10월의 레퀴엠이란 창작곡을 선보이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컬인데 지금 지고 있어가지고 연주자가 아직 안 왔어요. 네. 불안한데 조금 불안한데 드러머가 좀 달려가지고 지금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봐야죠. 아픈 역사를 문화예술로 승화시킨다는 건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음악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숙제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예술로 창조해낸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선 때는 그냥 드럼도 다 미디로 찍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더 라이브 느낌이 나면 좋겠다 싶어서 드러머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리얼로 쳤더니 전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여순 항쟁의 의미를 우리가 전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여순 항쟁을 알리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진중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들은 순천에서 참가한 팀 파파스. 너도 처음부터 꽃이었구나라는 창작곡을 선보였는데요. 여순항쟁 기간 동안 무고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고 우리는 꽃과 같은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따뜻한 세상을 소망한다는 의미를 곡에 담아냈습니다. 2019 여순항쟁 전국 창작 가요제 첫 번째 팀 소개해 볼까요?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해상화. 애절한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노래에 빠져듭니다. 후회 없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뭐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애달픈 역사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곡들. 곡에 담긴 무게감만큼 저마다 최선을 다해 무대를 이끌어가는데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예술로 승화된 여순항쟁. 그 숭고한 의미가 노랫가락을 타고 더욱 멀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나 죽기 전에 진실 찾아다 그녀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너무 떨면서요. 너무 떨렸어요. 너무 떨렸어요. 근데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희는 만족합니다. 여순 항쟁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그날까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상록수 응원해준다. 화이팅! 인간의 생명, 그리고 평화, 그리고 여순 항쟁의 진실, 명예회복 이런 것을 담은 노래여야 된다고 아름다운 노랫말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잘 구성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울려 퍼진 이 노래는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운 메시지가 되겠고 또 한편으로 여순 항쟁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관심한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절규의 분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순항쟁 전국 창작 가요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예의 대상 시상은 참가 번호 5번 서울에서 온 신남매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저희가 책임지고 정말 서울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순 항쟁에 대해서 알리겠습니다. 네, 상금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가서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멤버가 또 공교롭게 4분이어서 예, 네, 다시 한번 그러네요.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대상 수상곡 할머니의 고백은 반란이라는 누명을 쓴 채 한 많은 세상을 살다간 할머니의 인생을 담아낸 곡입니다. 가요를 들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조금 나고 가슴이 막 뭉클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항쟁 말 작게 정말 항쟁이었어요. 오늘 같은 창작가에서 좋았고요.
아주 뭐 이런 자석이 이렇게 중요한 창작가요제에 자석이 꽉 차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의미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역사를 노래를 통해서 들으니까 더 마음이 절절해지면서 그 역사적인 비극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취지가 더 많이 생겨서 많은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여순사건 전국 창작가요제는 막을 내렸지만 가사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순의 한을 풀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나눔가게란 마을 공동체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 지역에 계신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서로 이웃 간의 정을 느끼고 서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가정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누던 마을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한 요즘. 하지만 마을 가게들끼리 작은 힘이나마 합쳐 이웃 돕기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나눔 가게인데요. 원주 개운동 지역의 나눔 가게들을 찾아가 나눔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야,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요맘때쯤에 필요한 거 바로 이 나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에는요, 이 가게들이 정말 많이 위치해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게들 중에서요,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복가게, 반찬가게, 그리고 꽃가게, 기타 등등 여러 가게들이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우리 동네 나눔가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지금 출발할게요. 날씨는 좀 춥지만 우리 개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들 좀 열심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시 개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나눔 가게를 통해 모인 물품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자주 이렇게 머리를 맞댄다는데요. 착한 나눔 가게를 통해서 지역에 계시는 취약계층의 분들에게 그 착한 나눔 가게에서 후원되는 물품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번엔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매달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해가지고 주변 가게들을 방문해 나눔 가게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보는데요. 어려운 분들 도움 일이라는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나눔 가게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곳은 꽃을 후원하는 나눔 꽃가게입니다. 반려식물을 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 거 있는 것 같은데 나눔 가게 하면서 그 반려식물들을 제공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되게 좋았죠.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계절 맞춤형 나눔. 몸에 좋은 쌍화탕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겨울철이니까 또 이렇게 좀 따뜻한 쌍화탕 해서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좀 피로 회복도 되고 감기도 좀 덜 걸리고. 따뜻하게 드셔야 돼. 하루에 한 개씩. 따뜻한 이렇게 쌍화탕을 드시면 몸에 아주 등게 착 펴지고. 다리도 양쪽 다 아프고 약도 여러 가지 먹고 아침에 5알 저녁에 4알 병원 약. 고맙지 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로 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요, 맛있는 반찬과 음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오자마자 아주 그냥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얼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동네 나눔 가게 어디까지 알고 있니? 바로 이곳입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나눠 담고 있는 사장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제가 늦게 오신 게 아니고 저희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이 가게를 열고 반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시기 전에 미리 해놨어요. 아니 제가 음식을 또 엄청 잘하는데 새벽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을 깜빡했네요. 네.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거 담으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담는 거는 기가 막히게 담아요. 이 나눔 가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10분에게 매주 5가지의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생각한 제철 반찬들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 반찬으로 나눔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원래는 쿠폰을 이제 여기 개운동의 영세민들이나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50장을 나눠서 이제 그걸 드리고 여기 방문해서 드시게 했는데 그 몸이 불편하고 못 나오시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이거를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10분 정도는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 위해서 이걸 또 하기로 했어요. 네. 맛있게 드시고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또 지나가다가 얘기도 해주시고 거기에서 또 저는 또 조그마나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또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개별 용기에 담은 맛깔스런 반찬들. 배달을 위해 다시 꼼꼼히 포장하는데요.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죠? 우리 어르신들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어떤가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배달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반찬도 이 사장님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셔요. 골고루 이번 주에는 이런 거 다음 주엔 또 다른 걸로 해주시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나눔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나눔 가게는요 바로 이 교복집입니다. 제가 일단은요 이 학창 시절에 교복 엄청 잘 어울렸거든요. 일단은요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제가 피팅룸으로 갔다 올게요. 이곳은 나눔 가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복 매장인데요. 교복을 보자 학창 시절 추억이 떠오른 박경윤 리포터. 교복 환복에 나섰습니다. 우와, 박경윤 리포터 마치 교복 모델 같은데요.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소시적에 저도 이 교복 입고요. 한때 저희 동네를 아주 난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무엇이죠? 아니 대체 우리 사장님께서 이 교복으로 나눔을 실천한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이 교복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게 사실 지금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 동네에 필요한 교복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희가 무상으로 동하복을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뿌듯하고 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뿌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교복에다가 이름 네. 새기려고요. 네, 저 뒤에 학생 이름하고 저기 학교 좀 써주세요. 네. 이곳은 제복이나 체육복에 이름을 새겨주는 곳인데요. 나눔 가게로 학생들 명찰에 이름을 새겨주는 나눔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경윤 리포터의 이름이 멋지게 새겨졌네요. 교복 나눔을 실천하고 와서 옆집으로 건너왔더니 명찰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나눔이 나눔을 전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네, 저 동네가 밝아지기 위해서 제가 옆집 소개시켜줬더니 또 옆집에서 옆집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밝아지고요. 이 밝아지다 보니까 또 원주시가 밝게 되고
또 멀리 나가서는 대한민국이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가게. 작지만 행복한 나눔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동네 나눔 가게들이 앞으로 동네마다 더욱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알고 계시죠? 기쁨은 함께하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나눔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우리 동네 나눔가게 어디까지 가봤니?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